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연구센터입니다. 글로벌 식음료 기업 펩시코가 19억 5천만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 파피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음료 업계는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분야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인수는 펩시코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인수가 펩시코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유행을 쫓는 시도에 불과할지 관련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사에서 탄산음료 시장은 오랜 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기능성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엔 프리바이오틱 소다 상품도 있습니다. 펩시코가 파피를 인수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파피는 장 건강에 좋은 프리바이오틱 성분과 사과 식초를 함유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펩시코는 단순히 기존 탄산음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장 분야를 개척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펩시코는 이전에도 소다스트림 그리고 캐비타 같은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건강음료 시장 진출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피 인수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펩시코가 인수하기로 한 파피는 구멍가게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매출이 이미 1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두 해 연속 슈퍼볼 광고를 진행할 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적이었죠. 파피가 이미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시장이 파피만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경쟁사인 올리팝은 최근 기업 가치가 18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었고 코카콜라도 Simply Pop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놓으며 프리바이오틱 음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펩시코가 파피를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강한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흥 음료 브랜드 시장이 좀 변덕이 심한 만큼 파피가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펩시코가 이겨내야 할 문제가 단순히 시장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미국 소비 시장 전반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가 펩시코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대출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포에버, 토니원 같은 유명 리테일 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한 것도 소비자 심리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펩시코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경제에만 의존하지는 않지만 파피가 주로 미국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펩시코가 이번 인수에 기대를 거는 것과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능성 음료 브랜드들이 주식시장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때 주목받았던 셀시어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바 있죠. 그래서 이번 파피 인수가 펩시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만약 펩시코가 파피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펩시코 주가는 지난 1년간 약 11% 하락했습니다. 꽤나 실망스러운 성적인데요.
이 시계열을 5년으로 넓혀 보면 2023년부터 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조정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하방 여력이 남아 있더라도 조정의 막바지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펩시코는 최근 배당금을 5% 인상하는 등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피가 예상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펩시코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펩시코 주식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는 매수 의견 9명, 홀드 의견 7명으로 목표가 평균은 약 166달러 되겠습니다. 결국 이원 인수가 펩시코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펩시코가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과연 펩시코가 인수한 파피는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기능성 음료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는 않을지, 경기 둔화와 소비자 지출 감소가 해당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매일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